네, 미국 증시 분석의 1인자 이항용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S&P 500 구성 종목 가운데 실제 하락 종목은 절반 수준에 그쳤는데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었잖아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AMD 실적 발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4분기 실적 발표 주당 순이익 EPS는 예상 상회했습니다. 컨센서스가 1.32달러였는데 1.53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움직임이었고 매출액 또한 컨센서스를 웃도는 102달러를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AI 특수를 증명할 수 있는 AMD의 또 바로미터 실적이 나왔는데 시간외에서는 지금 하락세가 한 5%가량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를 같이 해볼까요? 네, AMD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화면에 보셨다시피요. 예상을 훨씬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특히 가이던스도 예상 매출보다 훨씬 높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진까지도 좋게 나왔는데 지금까지 나온 수치는 나쁠 게 하나도 없는데요. 시간에서는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1, 2% 시작해서 지금 현재 시간 마이너스 5%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다음 뚜렷한 이유로 아직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지금 바로 한 2, 3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든 걸 확인할 수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시장에서 분위기에서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엇비슷한 숫자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나스닥이 특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나스닥은 장중에 2.3%까지 떨어졌다가 그래도 한 1.6% 정도 하락으로 선방하긴 했었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기술주는 11개 섹터 중에서 기술주한테 3% 넘게 하락을 하다가 결국 마감은 한 2.3%, 2.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승 섹터가 5개, 하락 섹터가 6개이기 때문에 엇비슷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가장 이렇게 흔들렸던 것은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하루 종일 이슈거리가 되셨죠. 로이터 통신에서 단독이라고 한번 나왔던 기사가 어저께 좀 나왔던 기사가 있는데요. 오픈 AI의 샘 앨트만이 엔비디아의 칩에 대해서 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엔비디아의 GPU가 학습에서는 괜찮은데 추론 시장에서 뭔가 좀 병목 현상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뭐라고 할까요? 경쟁사? 대체자를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하죠. 그래서 젠슨왕이 여기서 서로 얘기하고 그래서 샘 앨트만이 다른 쪽을 또 접촉하려고 하니까 젠슨왕이 로이터 통신 얘기입니다. 젠슨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 대체하려는 그 회사의 지분을 또 어떻게 좀 들어가면서 그런 거래를 방해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서로 사이가 틀어졌다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슈가 되고 이게 사실관계 모르죠. 이들은 로이터 통신은 단독으로 자기네 소스를 통해서 확인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젠슨왕과 샘 앨트만이 각각 인터뷰와 SN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거 뭐 드라마 쓰는 거다.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지 지금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얘기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이 괜찮으냐면 자기네가 하면서 지금 향후 10년 동안 TSMC도 좀 2배 이상의 지금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 샘 앨트만도 자기는 좀 완벽하다. 최고의 지금 칩이다 얘기하면서 관계가 없다. 관계가 좋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쪽에서 로이터 통신은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엔비디아의 오프라인 투자도 이거 좀 제대로 되겠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젠슨왕은 무슨 소리야 잘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갖고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장중한테는 5, 6%까지 떨어졌다가요. 그럼 막판에 또 2, 3% 정도 하락으로 마감됐지만 어찌됐건 그러다 보니 오늘 기술주가 크게 흔들거렸고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지만 소프트웨어가 또 크게 흔들거리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금값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 어저께 전체주의 시장도 마찬가지겠고 이미 반영되게 되어 있지만 하루에 또 7%, 6% 올라가면서 17년 만에 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이요. 여튼 금값, 은값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또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또 반면에 또 최근에 연준 의장 새로 지명된 이후에 또 비트코인 같은 거 엄청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급락세가 또 이어지는 그런 모습. 여하튼 금융시장이 혼돈스러운 시장에서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쁘지 않은 실적이었는데 조금 세부사항에서 좀 삐끗한 점도 있던 것 같고요. 사람들의 좀 분석은 아니 캐펙스를 좀 적게 쓰면 적게 쓴다고 내려 또 많이 쓰면 또 과잉 투자라고 내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냐? 네, 참 주가 흐름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스닥 위주로 빠진 거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좀 빠진 부분이 체크가 되고 있고요. 인사이트 들여다볼까요? 아주 주요한 좀 내용들을 다루는데 이항용 위원님의 시선이 궁금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 우주 데이터 센터 공룡 탄생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외신 언론들 앞다퉈 분석하고 있는데요. 우리 월가이드에서는 이학용 위원님 시선은 어떨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스페이스X가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유사일의 최고의 IPO가 올해 있을 것이다. 당초 작년 말부터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을 때는 연말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약간 빨라지는 느낌이죠. 왜냐하면 스페이스X의 IPO 주관사가 4군데가 다 정해졌습니다. 지금 공동 주관사가 정해졌고 일부에서는 금년 6, 7월에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스페이스X의 지금 IPO를 앞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일단 합병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으니까 그 전에 이제 이런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XAI와의 합병을 추진한다는 것이 단독 보도가 며칠 전부터 나왔는데요. 어저께 드디어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조 달러 규모의 밸류에이션을 갖고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을 드디어 이제 선언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것은 결국은 우주 데이터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분들 들으셨겠지만 우주에 데이터 센터 지금 전력도 문제 있고 열도 많이 나고 이러다 보니 위치도 어디다 지어야 될지도 모르니까 우주로 데이터 센터를 쏜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많은 분들이 공상 영화, 공상 과학 영화 상상 속에서 벌어진 일이 지금 우주 공간에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 또 미국에서 유행하는 말이 우주 경제 시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엄청난 큰 규모의 합병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테슬라가 꿈꾸는 우주 시대의 어떤 수직 통폐합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00만 개의 위성을 발사하고 결국은 비용도 엄청나게 효율적이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보면 전력 같은 경우에도 훨씬 싸게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공상과학 정말 과학자들 나와서 설명해야지 알아들을 정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잡한 일, 거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페이스X와 XAI의 차이는 스페이스X는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을 하긴 쉽지 않지만 매출에 비해서 이익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1조 달러라는 가치, 1.2조 달러의 가치를 얼마만큼 반영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 미국의 개인, 전 세계 기관 투자가 우리나라 개인 투자도 스페이스X의 소위 상장을 시기에 어떤 우리를 보면 어떻게 주식 투자에 참여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 참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간접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일부 국내 증권사도 한두 개도 약간 변형된 모습의 공모주 시장에 참여하는 서비스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고 있고 뭐 참여하실 수 여러분 금방 검색해 보시면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 6,000억 달러, 작년 가을에 8,000억 달러, 지금 이제 합의 1조 5천억 달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은 테슬라가 또 무슨 관계가 있을 거냐 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 테슬라가 얼마 전에 실적 발표하면서 테슬라가 20억 달러의 XAI에 투자를 했다 이런 걸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스페이스X 합쳐보면 지금 추정컨대 2% 내외의 스페이스X의 지분을 지금 테슬라가 갖고 있을 것으로 있다는 거죠. 만약 합병을 한다는 전제하에서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시장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 일부에서는 이제 스페이스X와 XAI가 합친 것에 거기다가 테슬라까지 합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상당히 많이 지나는 길이 될 것 같고 논란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 부정적인 요인도 있겠죠. 부정적인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은 회사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긍정적으로 본 사람들이 있자 보면 이제 테슬라보다는 테슬라가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테슬라 왕국에 투자하고 싶으면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까지 논쟁이 지나가면 너무 좀 앞서가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스페이스X에 진짜 여러분들 제일 큰 관심은 스페이스X의 상장에 대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냐. 딱 그게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네. 작년부터 한 두세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에코스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에코스타라는 회사가 결국 주파수를 갖고 우주의 주파수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스페이스X가 그 권리를 이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권리를 돈으로 준 것이 아니라 스페이스X에 지분을 줬습니다. 그래서 에코스타가
스페이스X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또 다 희석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월가에서 대충 보는 것은 2.5에서 3% 정도 지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스타가요. 그 다음에 보면 근데 에코스타는 회사에 돈을 제대로 버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는 게 있다라는 거지 이게 막 좋다 이런 거는. 네, 왜냐하면 에코스타의 지분 가치는 거의 지금 스페이스X 가치랑 거의 비슷하게 판정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회사이면서도 지분을 분명히 갖고 있게 확실한 것은 알파벳입니다. 네, 알파벳은 이미 2015년에 피델리티와 더불어서 그 당시에 10% 정도 지분을 같이 공동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직 판 적이 없다는 거죠. 물론 판 적 있는 점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2분기에 아마 실적 발표하면서 미실현 소위 장부가치 이익을 발표한 적인데 거기에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뿐인데요. 알파벳은 전체적으로 스페이스X의 7% 정도 내외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알파벳은 현실적으로 갖고 물론 알파벳이 그 주식을 팔아야지 돈이 되겠지만 알파벳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고요. 예. 그 외에는 ETF가 한 두세 가지 있습니다. ETF는. 근데 ETF는 규모가 큰 건 별로 없고요. 일부 CEF나 ETF 형식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비상장 기업을 주로 좀 많이 갖고 있는 ETF들이 몇 개 좀 있습니다. 비상장, 상장 포함해서. 그 중에서 보면 이건 이제 작년에 이제 새로 나온 건데 베런 ETF라는 게 있습니다. 베런 First Principle ETF에는 완전히 신상이에요. 그래서 ROMB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제 어제 현재로 지금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테슬라도 있고요. 스페이스X도 있고요. 흥미로운 것이 이거는 XAI 지분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스페이스X만 갖고 있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15에서 20% 정도로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사이트상에서 나와 있겠고요. 테슬라도 갖고 있고 XAI는 소유한 갖고 있대. 전체적으로 보면 테슬라의 모든 것에 한 35에서 40%까지 노출돼 있다는 네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비상장이라는 한계가 있고 신상이기 때문에 거래가 별로 안 되는 거 있었지만 ROMB라는 ETF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는 XOVR이라는 ETF 있습니다. 네네. 이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건 프라이빗 퍼블릭 크로스오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비상장된 것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딱 화면에서 다 정확히 선 안 나오는데 여기 SPV Exposure to SpaceX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10.5%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제 현재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정도 참고해서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의 이런 상장 기업들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상장 이후에 주가가 바로 뭐 수직 상승 그런 것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결국 크게 처음에 밸류에이션이 나오지만 많이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네. 올랐다 하기 때문에 좀 상당한 지나는 길이 있을 수 있지만 관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팩트 위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스페이스X와 XAI 합병으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안에서 좀 집중해 봤고요. 테슬라 왕국으로 변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는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 기대감 계속 반영되고 있고 스페이스A, 오픈AI 그리고 엔스로픽 역대급 이제 IPO 앞두고 있습니다. 그 떼돈이 몰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엔스로픽과 관련한 헤드라인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함께 보시죠. AI 승자와 희생자의 갈림길. 얼마 전만 해도 AI 시장 확대가 소프트웨어 성장까지 크게 도움을 준다는 목소리였는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AI 때문에 더 파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작년 가을까지 안 좋았고요. 작년 겨울에는 이제 다시 이제 소프트웨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가 많이 있고 저도 소개해드렸는데 그 전망이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쉽지 않은 흐름. 그래서 지난주에 소프트웨어 ETF가 약세장에 들어갔었다 말씀드리고 오늘 다시 한번 5%까지 떨어졌는데 그건 이제 기폭제가 나오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픽이 오늘 신제품 하나 발표했는데요. 이들이 코워크라는 AI 도구를 발표했습니다. 코워크라는 게 같이 협업하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나 이런 것들 계약을 판단해주는 서비스를 했는데 이게 또 완벽하게 좋아졌다는 얘기죠. 이게 좋은 거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 이거가 발전하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하면서 서비스를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법률 서비스를 하는 그런 앱도 있고요. 그런 애플리케이션도 있겠고요. 다양한 소위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들 뭐 팩트셋이 됐건 톰슨로이트가 됐건 엑센처 같은 그런 데이터 처리 장비 뭐 이런 것들 다 하는 것들인데요. 이것들이 오늘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맞으면서 지금 블룸버그 표현을 보면
검은 화요일을 맞은 소프트웨어 시장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네. 블룸버그 화면을 갖고 온 건데요. 그만큼 소프트웨어 시장이 오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시사점은 어떻게 보셔야 되겠냐면 큰 틀에서 보시면 지금 AI가 작년 여름 가을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중심, 팔란티아 중심 한두 개 약간 확산됐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빅테크 위주로 갔었는데요. 그 이후에 보면 수많은 것들이 다양성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아신 분이 계시겠지만 오늘 월마트가 오늘 사상체 효과를 가면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 나면서 전체 시가총액으로 11위 올라섰는데요. 월마트가 올라간 이유는 AI가 확산되면서 월마트의 사업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빅테크나 그런 일부 주식이 아니라 AI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것에 여기에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AI가 확산되다 보니까 AI 관련 주식으로 좁게 볼 거지는 넓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BAI, 전통적인 AI 주식이 아니라 광범위한 다른 것들이 A가 확산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ETF가 있는데요. MGV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가치를 중심하는 MGV 초대형이 있는데요. 오늘 시장과 상관은 오늘도 사상체 효과를 가는데 그것들은 한결같이 다 AI 덕분에 돈을 버는 기업들이 많이 모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시장을 좁게 보시면 이 시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넓게 보시고 넓게 보시는 가장 큰 방법은 분산 투자가 생명줄이라는 거 네. 다시 한번 꼭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당분간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한 분석은 필요로 해보이겠고요. 네, 팔란티어 어제 놀라운 실적 냈는데 그에 대한 좀 분석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바로 좀 듣는다고 하네요. 그럼 헤드라인 바로 보겠습니다. 팔란티어 놀라운 실적 가속도입니다. 예, 오늘 그 기술주들이 대거 하락했는데도 팔란티어는 좀 살아남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거의 살아남은 소프트웨어 중에 있으면서 대표주이면서도 유일하게 올라간 것이 지금 팔란티어가 되겠습니다. 더 많이 올라갔고 약간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어저께 깜짝 실적이 나왔고 자신감을 피터트리는 알렉스 카프의 다시 한번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 팔란티의 실적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흥미로운 것은 시티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 제프리에서 목표 주가를 올린 곳 하나 한 곳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목표 주가를 내린 곳도 있겠고요. 투자기는 바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팔란티어 좋은 거 다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엔비디아 좋은 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런 주식보다 다른 주식에 좀 관심을 갖고 가는 것이 지금은 승부수다. 이게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팔란티어 급등도 그렇고 그 엔스로픽에 대한 그 악재도 그렇고 이게 뉴스를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나요?라는 이제 부분들도 있는데 그게 뭐 하루하루지 않겠습니까? 이학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